이렇다 할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삼천리 강토를 일본에게 통째로 내준 이래 조선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였습니다. 일제의 탄압은 교묘하고도 철저했고 경찰 대신 헌병을 투입하여 식민지 조선의 치안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터져나온 1919년 3월 1일의 3.1운동은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게 벌어진 항일 투쟁이었습니다. 조선의 치안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일본 관원은 이날 2시 만세소리가 터져나올 때까지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사가 들통날 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참남한 이완용 이하 전직 고관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던 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노예 대병사 이완용을 만난 것은 손병희였습니다. 도대체 이완용 같은 이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몰라도 손병희는 이완용에게 민족 대표로서의 동참을 요구했고, 구한말 최고의 수재 중 하나인 이완용은 구렁이 10마리쯤은 휘감긴 언어로 제의를 거절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일에 참여함은 무한한 일이며 알긴 아는 것 같죠? 이 일이 잘 되면 먼 동네 사람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웃 사람에게 맞아 죽을 것이오. 뭐랍쇼? 이번 운동이 성공해서 내가 맞아 죽게 된다면 차라리 다행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3.1운동이 터지자 바로 낯빛을 바꿔 조선인들의 자중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내면서 일본 제국주의 편을 들게 되는 그였지만, 그는 끝내 거사 사실을 일본 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일이 성공했을 때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한 조각 남았던 양심 때문이었을까요? 또 한 번의 절대절명의 위기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면서도 한복을 즐겨 입던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 신철에게 독립선언서가 포착됐을 때 왔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듯 주변을 맴돌던 그가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인쇄소의 벼랑간 들이닥쳐 인쇄된 기미 독립선언서를 확보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소문난 악질 신철이란 말입니까? 최리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초대하여 저녁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여러 버전으로 전해지지만 그중 가장 극적인 것으로 골라서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최리는 마주 앉은 신철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당신은 조선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신철은 대답합니다. 조선 사람입니다. 최리는 5,000원이란 거금을 내밀며 제발 며칠간만 입을 다물어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40원이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철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의 누설 여부가 내 입에만 달린 일이라면 걱정 말고 일을 진행하시오. 그리고 고등계 형사 신철은 두루마기 자락 펄럭이며 정중하지만 무거운 큰 절을 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어 만주로 출장을 떠났고 일이 터진 후 체포되자 자살했습니다. 과연 신철의 침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역시 조선 사람이었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천하의 매국노 이완용과 고등계 형사 신철까지도 그 입에 자물쇠를 단 가운데 조선 민족은 역사적인 3월 1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의요 생명인 날이요. 한강물이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던 날. 백정부터 기생까지 조선 독립을 부르짖으며 떨쳐 일어서고 저 멀리 인도의 내루가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의 청춘 남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것은 너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위대한 날. 1919년 3월 1일. 그런데 신철에게 손가락을 찌르며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를 묻던 최리는 완전히 일제에 투항하여 일제 말기에는 내선 일체의 선봉장으로서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조선 청년들을 윽박지르게 됩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 끌려 나와서 그는 3.1운동을 뼈아프게 회상하며 자신의 죄상을 고백합니다.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 독립에 몸담았던 내가 이런 자리에 나와 재판을 받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소에 묻고 능지처참해 달라. 허다한 친일파 가운데서 체린만큼 처절하게 자신의 죄상을 밝힌 이도 드뭅니다. 그때 자괴감에 몸부림치던 그의 눈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두루마기를 입은 고등계 형사 신철이 묵묵히 일어나 큰절을 하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밟히지 않았을까요? 고등계 형사도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민족적 양심을 명색 민족 대표란 자신이 끝내 내버렸던 사실이 못내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요? 김인년 3월 1일 바라보았던 찬란한 여명과 그 이후 죽어간 숱한 청춘들이 회한으로 가득한 최린의 노구를 덮어버리지 않았을까요? 3.1운동이 위대한 것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면서 스스로 외면하던 자존심을 찾고 가슴속 깊숙이 구겨두었던 자긍심을 지켜들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발간한 독립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1000만대에 기념할 우리 민족의 부활일이었죠. 우리는 약하지만 비겁하지 않으며 우리의 내일은 오늘 같지 않을 것임을 수백만 조선인이 함께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 경로를 바꾸었고 독립 두 글자에 삶과 죽음 모두를 걸었습니다. 우린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3.1 정신은 반일 정신이 아닙니다. 3.1절에 일본으로 여행 갔다 왔다고 욕하고 갔다 온 사람이 사과를 하는 해프닝. 오히려 선열들이 보면 웃을 것 같습니다. 3.1 정신은 단순히 우리의 국가를 침탈했던 이민족 일본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와 자유를 침해하는 이들에게 저항하는 정신, 불의와 폭력에 주눅들지 않고 억눌린 자 고개를 들고 굽은 것을 바르게 펴는 용기와 실천일 테니까요. 그래서 3.1 정신은 위대합니다.